자, 고민정 60억 코인 상대적 박탈감 느껴 김남국 태도 문제. 물론 TV조선의 이건 제목 장사이기는 합니다. 이거 보고 많이들 열받으셨을 텐데 내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60억 코인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잘못된 거잖아요. 제일 올랐을 때 팔았다면 60억.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거죠. 다 팔질 않았는데 어떻게 60억입니까? 그러니까 코인 60억이란 단어를 딱 뽑아냈을 때부터 이거는 김남국을 조지겠다. 악의적으로. 이런 거예요. 60억이 없는데 무슨 60억이야. 제일 올랐을 때 그때 팔았다면 자, 고민정이 정확하게 무슨 얘기했는지 봅시다. YTN 라디오에 나와서 저도 순간 상대적 박탈감이 딱 느낄 정도이니 많은 국민이 같은 감정을 느꼈을 것. 이 말에 하나씩 제가 좀 토를 달아드릴 건데 순간적으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정도 왜 그랬어? 60억 코인이라고 했으니까 60억 코인이 아니었잖아. 그지? 이걸 딱 들으면 순간적으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겠지. 많은 국민이 같은 감정을 느꼈을 것. 그러니까 고민정의 잘못은 뭐냐? 그게 언론과 검찰의 장난질인 걸 알아채고 그 포인트를 공격해야 되는데 거기에 동조하고 있다. 자, 제가 말씀드렸죠. 국민의 눈높이, 김남국 의원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한 거 사과한다고 했어요. 국민의 눈높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조중동의 눈높이고 검찰의 눈높이고 국민의힘의 눈높이예요. 그러니까 조중동의 눈높이에 맞추는 짓을 지금 고민정이 하고 있는 거다 이겁니다. 다주택자 의원들이 집값을 본인이 올린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폭등하면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 의원들이 너무 많은 주택을 갖고 있는 건 문제다라고 지적하는 것과 같은 맥락. 이것도 틀렸어. 다주택자들이 집값을 올린 건 아니다. 자, 여기서부터 틀렸어. 코인은 김남국이 어찌저찌 할 수가 없어요. 기껏 한 게 세금 유예 아닙니까? 코인 오르고 내리고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다주택자들이 부동산 정책을 내잖아. 김남국이 위믹스 정책을 냈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아무 상관없는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집 가진 놈들이 정책을 만드니까 열받는 거야. 부동산하고 코인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갖다 붙이니까 이건 아니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이건 무식한 소리예요. 정치에서 위법했느냐 안 했냐도 중요하지만 그것과 더불어 국민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행위인지 아닌지도 중요한 것. 제가 계속 비판하는 대목이죠. 이게 언론이 원하고 국민의힘이 원하고 검찰이 원하는 스탠스가 딱 이거예요. 법적으로는 문제 삼기 어렵다는 걸 검찰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60억 코인 말도 안 되는 워딩을 딱 뽑아냈어요. 그리고 뭐로 가냐? 도덕성으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없어. 내가 번 돈으로 내가 코인에 투자라든 부동산에 투자라든 선물에 투자하든 자본주의 사회에서 권장해야 되는 것 아니야? 그런데 공감대래. 국민과의 공감대. 국민들 수준을 나중에 개 돼지로 알고 있는 소리잖아. 억대 투자를 하면 국민들이 배합하는 거 뻔히 모르니 이딴 소리 아니야? 이런 소리라는 거예요. 고민정이 하고 있는 소리는 6억? 9억? 와, 돈 많네? 변호사야, 변호사. 돈 많으면 안 돼? 자본주의에서 돈 많은 건 존경받아야 되는 거라고. 그런데 이딴 소리랍니다. 국민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행위. 뭘 하면 국민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이렇게 어떠한 근거도 없는 걸 마치 논리적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 이건 굉장히 무식한 소리다. 자, 돈봉투 사태에 이어 60억 코인 논란. 자, 이 60억 코인을 언론에서 계속 쓰는데 이거 아닙니다. 60억 코인 논란 이게 악의적인 거예요. 민주당 의원이라는 것들이 60억 코인이라는 말에 휘둘려. 멍청하게 60억이 아닌데 민주당은 갈림길에 서 있다. 민주당이 갈림길에 서 있는 건 맞아. 멍청한 애들하고 같이 가느냐, 멍청한 애들을 걸러내느냐. 60억 코인에 휘둘리는 민주당 의원들은 걸러내야 됩니다. 60억이 아니니까요. 사실이 아니에요. 코인 투자한 게 문제라면 앞으로 국회의원들은 코인 투자하지 맙시다. 법안 발의하면 됩니다. 그 법안 왜 발의 안 하십니까? 그게 문제다. 그럼 전수조사하고 국회의원들은 코인 투자 못하도록 법안 발의하고 그게 국민들의 눈높이고 국민들의 공감대라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왜 김남국 하나를 물고 늘어지냐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번 돈으로 내가 합법적인 데 투자한 걸로 공격당하는 건 자본주의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자본주의를 무시하는 거예요.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겁니다. 그런 무식한 소리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얘네들은 그걸 몰라. 이런 걸 무식하기도 하지만 감각도 떨어진다라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진보는 멋있어야 돼요. 진보는 힙해야 됩니다. 돈도 많아야 돼요. 그래야 어린 친구들이 진보가 더 멋있어. 더 많이 진보로 올 거 아닙니까? 진보는 거지 같아. 돈도 없어. 맨날 처맞기만 해. 맨날 지기만 해. 권력 쥐어줘도 쓰지도 못해. 이게 지금 진보의 모습이에요. 어린애들한테 진보가 멋있어 보입니까? 아니라고요. 제가 페미는 망할 것이다. 계속 이야기 드렸어요. 옛날부터. 페미가 망하는 이유는요. 지금 페미들이 늙으면 자동 망해요. 페미들이 나이 먹어요. 그때도 멋있어야 돼. 페미를 주장하던 언니들이 멋있는 삶을 살고 그러면 어린 페미들이 계속 유입되겠지만 지금 10대 여자애들이요. 페미 극혐합니다. 왜냐? 페미들이 멋이 없거든요. 진보는 멋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지적이어야 돼요. 돈도 많아야 돼. 그래야 10대들이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진보로 따라올 것 아닙니까? 이딴 소리 하는 건 멋있지 않아.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마인드 아닙니까? 공직자는 자본주의를 부정해도 돼? 당당하게, 떳떳하게. 내가 번 돈을 내가 투자한 거야. 번 돈, 그 종잣돈에 문제가 없으면 이건 칭찬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돈을 투자했잖아. 고민정이 이런 수준 떨어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지도 않고 이소영이 YTN에 나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회의원이 직무에 집중 안 하고 내 주식 가격 얼마냐 이걸 매일 들여다본다. 이렇게 생각하면 국민 눈높이에는 맞지 않는 게 사실이죠. 또다시 국민 눈높이입니다. 이 문제 처음 보도됐을 때 담백하고 솔직하게 이 문제 얘기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 정도 규모의 가상자산을 갖고 있었거나 거기에서 이득을 얻었으면 어떤 방식으로도 이걸 신고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법을 스스로 광고했어야 된다는 아쉬움이 남고 자 이걸 개인 스스로가 왜 고민을 해? 니들이 국회의원이었잖아. 그러면 니들이 법안을 발의했으면 됐잖아. 왜 이걸 김남국 하나로 몰고 가지? 자 그리고 국회의원이 직무 중에 집중 안 하고 내 주식 가격 얼마냐 매일 들여다본다. 이런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남국 법안 발의를 찾아봤습니다. 이게 김남국 의원 의정활동입니다. 대표 발의 법안만 총 73개입니다. 공동 발의 빼고 대표 발의 법안만 73개예요. 자 그러면 이소영 뭐 했나? 근무 시간에 직무 시간에 법안 발의하는 뭐 했나? 29개 야 이씨. 야, 너는 코인도 안 하고 주식도 안 하고 뭐 했어 그럼? 김남국은 코인 투자하면서 법안 발의 대표 발의만 73개 했는데 넌 29개? 뭐 했는데 너는? 국회의원은 법안을 내는 게 일이야. 그런데 이소영 법안 발의한 꼬라지 봐봐. 29개 냈어. 그런데 김남국을 비판해? 근무 시간에 주식 들여다보느라고 일을 안 해? 넌 뭐 했는데? 뭐 했는데 이소영 씨. 고민정 뭐 했어? 43개 씨. 야! 김남국 73개 주식 투자하고 코인 투자하고 다 하면서 73개 법안 발의했는데 대표 발의를 니네 뭐 했어? 뭐 했어 이씨. 니들이 김남국을 비난을 해? 자격 있냐? 자격 없는 것들이 김남국을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 내에서 국민 눈높이라는 거가 아니라 조중동의 눈높이라고. 니들은 앞으로도 조중동의 눈높이에 맞춰서 살 거잖아. 그지? 조중동의 눈높이에 맞춰서 살 거면 민주당을 떠나 국민의힘에 가서 해. 그게 맞지 않아? 국민 눈높이 하는데 정당하게 번 돈으로 주식 투자라든 코인 투자라든 아무 관계 없다고 생각하는 게 국민 눈높이야. 거기에 불만을 가지는 건 조중동이고 검찰이고 국민의힘이지. 안 그래?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짓들이에요. 얘네들 하는 짓들은. 투자는 권장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코인 투자는 조금 애매할 수는 있으나 시대가 시대인 만큼 그것까지 따져들고 갈 필요는 없다고 봐요. 주식 투자든 뭐든 간에 내가 번 돈이 투자로 들어오는 건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도 좋은 거야. 안 그래요?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인간들이 이것들이라는 겁니다. 의정활동도 젖도 안 하면서 김남국 직무 시간에 코인 하느라 이딴 소리를 한 게 이소영인데 29개 법안 발의했어요. 얘는 너는 코인도 안 하고 뭐도 안 하고 뭐 했어? 넌 뭐 했냐 도대체? 아니 뭐 한 거야? 이렇게 일도 안 하는 게 어디 방송에 기어나와가지고 김남국 욕을 하고 처앉아 있는 거야 이거. 이런 개 같은 것들이 김남국을 공격합니다. 사과하지 말았어야 돼요. 김남국은 일도 열심히 했다. 에? 대표 발의 법안 총 73개 공동 발의까지 하면 몇 개겠어요? 대표 발의라고 하는 게 본인의 고민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니야. 초선 의원이 대표 발의를 73개 했어. 저는 민주당이 김남국 버리는 수순으로 갈 거라고 봐요. 사과하지 말았어야 됩니다. 이때까지 민주당에서 사과한 사람 지켜주는 거 본 적이 있습니까?
자, 그러면 김남국이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로 이 이야기는 정리하겠습니다. 김남국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당 처사만 기다리면 100% 공천 못 받습니다. 당을 믿지 마세요. 낭중지추가 돼야 됩니다. 당 입장에서 공천 안 주자니 여론이 무섭고 공천 주자니 못마땅하고 이런 상황을 만들어야 돼요. 그게 살 길입니다. 투세적으로 가면 답이 없습니다. 공세적으로 가야 되는데 민주당에서 지금 김남국 버리는 수순 이미 밟은 거예요. 어차피 공천 못 받을 거면 들이받아야지. 자, 민주당을 들이받는 게 아니라 일단 60억 코인 이거에 대해서 정정보도 요청하시고 전부 다 고소하십시오. 60억이 아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본인의 이미지를 훼손하기 위한 60억이 아님을 알면서도 기자들 개개인 고소 들어가십시오. 무조건입니다. 세게 나가세요. 당에서 말릴 겁니다. 수박들은 뭘 해도 말릴 거예요. 가만히 있어 라고 할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공천 안 줘요. 그냥 팽 당하는 겁니다. 무조건 들이받아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다. 냉정한 판단을 하길 바랍니다.